지금 약간 시장이 조금 미묘하게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나가야 되는지. 일단 최근에 가장 이슈화 되는 게 뭐죠, 여러분들? 미국의 국채 금리가 어떻게 됐네, 올라갔네, 내려갔네, 이런 얘기가 나오죠. 정치는 사실 오늘 좀 많이 부각이 됐죠. 시장이 변동성을 강하게 보이고 있다. 변동성을 강하게 보이고 있다 하면서 나오는 게 이제 미국 국채가 막 이제 올라가니 안전자산 쪽으로 돈이 많이 쏠리니 상대적으로 위험자산인 주식과 부동산에는 돈이 많이 빠져나갈 것 같다.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죠, 사람들이. 근데 그거는 뭐 맞는 것 같아요. 걱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2월 초에 일단 국채 금리가 올라간다는 거는 여러분들 내가 안전자산 너무나 안전해. 왜냐면 국가에서 보장하는 상품이야. 근데 한 1.5% 2% 금리를 준대요. 그럼 누군가한테 굉장히 매력적일 수 있거든요. 거의 마이너스 금리일 때는 내가 돈을 백날 맡겨봤자 1년이 지나든 2년이 지나든 되려 마이너스야. 물가 상승률보다 안 돼가지고. 그럼 사람들이 그 매력을 느끼나요? 우리 불과 한 20년 전까지만 해도 예금 많이 했죠. 이자율 막 15% 20% 줬었으니까. 지금은 예금 갖다 맡기는 사람이 있나요? 그게 매력이 없어지니까 부동산하고 주식으로 사람들이 막 가는 거잖아. 오는 거잖아요. 하물며 미국 국채야. 미국 국채야. 그럼 얼마나 안정적이겠어. 미국이 망하면 그냥 다 망하는 건데 미국이 망하겠어요? 안 망하겠죠. 근데 미국 국채 금리가 계속 쭉쭉쭉쭉 올라가니 사람들이 뭔가 주식시장이 너무 많이 오른 것 같기도 하고 유동성도 너무 많이 풀린 것 같아. 좀 위험할 것 같아. 그러니 우리 안전하게 가자 해서 국채로 막 들어가니 사람들이 국채 안전 상품의 매력을 느끼면서 이제 들어가는 거잖아요. 재밌는 게 뭐냐면 2월 초 있죠. 딱 한 달 전까지만 해도 국채 금리가 1%였어요. 1%. 쉽게 얘기하면은 뭐 기간마다 다르지만 대략 1%였어요. 이때는 별 얘기 없었어요. 별 얘기 없는 게 아니라 지금처럼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았어요. 사실 1%였어요. 2월 초까지가. 이때는 그냥 사람들이 뭐 그래? 뭐 그럴 수 있겠지 뭐 하면서 시장 충격은 한 며칠 주다가 반등해주고 그랬어요. 아직도 코스피는 박스권 안에 있어요. 근데 이번 주부터 미국 국채 금리가 1%에서 1.4, 1.5까지 올라왔어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거 위험할 것 같은데?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러면서 코스피가 주중에 지금 저번 주, 이번 주 포함해가지고 3천 밑으로 깬 게 하루 이틀. 두 차례나 깼어요, 3천을. 사람들 2천 갈 때도 2천 너무 고점 아니야 했던 게 3천 갔죠. 3천, 이거 3천이야 지금 코스피 3천 시대야 라고 했는데 그 심리적인 구간이 3천인 구간을 막 두 번씩 깨버린 거예요. 그럼 사람들 심리가 어떻게 했어요? 죽어나겠죠. 왜냐면 상승장만 보던 사람들이 주식하는 경우가 엄청 많아졌으니까. 상승장만 계속 경험하다가 시원하게 변동성을 보여주니까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제 심장이 벌렁벌렁 한 거죠. 손에 땀나고 등줄기에 식은땀 나고. 그래서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1.5%까지 올라왔어요. 그러면서 코스피는 3천 막 깨버리고 한 두 번 깨버리고 코스닥은 그래도 이제 900선은 계속 지켰어요. 최저점일 때가 지금 최근에 904포인트. 어쨌든 간에 코스피가 밀리니까 코스닥도 같이 밀리는 흐름을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뭐 VIP나 뭐 오늘같이 방송이나 나가서 하는 말이 똑같아요. 코스피 920하고 940포인트에서는 괜찮다. 왜냐면 여기서 지지를 확실하게 해주고 나면은 바닥이 좀 안전하면은 탄력도 클 거기 때문에 괜찮다. 다만 900 밑으로 깨면은 비중 관리하면 된다. 만약에 900포인트가 밑으로 깨진다. 그러면은 기업의 펀더멘털은 문제가 없어. 뭔가 기업에 뭐 공장이 안 들어가고 그런 문제가 없어. 근데 코스피 900, 코스닥 3000 코스피 3000 깨지고 코스피 900 깨지니까 막 투매 물량이 막 나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사전적인 용어로 어떻게 해야 돼요? 공포에 사서 환희에 팔자. 근데 실질적으로 공포에 살 수 있는 사람이 열에 한 명도 안 되죠, 사실. 쉽지가 않죠, 그 행위 자체가. 떨어지는 칼날을 잡는다는 게 굉장히 어렵긴 해요. 근데 그걸 안 하면은 수익도 없어요. 제가 어제 이런 말을 했어요. 도대체 시장 빠진다고 주식 사면 안 된다 그러고, 시장 올라간다고 너무 올라갔다고 주식 사지 말라 그러고, 도대체 주식 언제 사라는 거야? 가장 좋은 거는 옆에서 내 지인이라든지 그냥 뭐 건너 주식한다는 사람들이 주식 못 해먹겠다, 주식 너무 어렵다, 이렇게 말할 때 사야 돼요. 지금 현실적으로 미국 쪽이나 뭐 글로벌 뭐 증시를 분석하는 사람들이
지금 1.4, 1.5는 뭐 그래 그럴 수 있어. 근데 1.7, 1.8 가면은 시장의 변동성이 좀 커질 거다라는 얘기를 해요. 지금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미국의 기준금리, 대략적으로 기준이 되는 금리가 몇 퍼센트일 것 같으세요? 아 뭐 이 정도는 괜찮아 한 금리 수준이 얼마일 것 같아요 여러분들? 테일러 준칙이라고 있어요. 그 1.9%예요 미국 기준금리가. 근데 왜 1.4, 1.5인데 왜 이렇게 날린 거죠? 최근에 시장에 돈이 많이 들어왔는데 이걸 못 겪어본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조금만 올라도, 한번 쑥 올라도 막 미치는 거예요. 막 무섭다고.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2015년도 12월에 미국이 기준금리를 한번 올렸어요. 미국이 금리를 한번 올렸어요. 금리 인상을 했어요. 금리 인상하면 뭐예요? 와, 안전자산 내가 2.5%나 준다고? 이거예요. 지금 1.4%인데. 야, 예전에는 내가 1000만원 맡기면은 14만원 줬는데 25만원 준댄다. 아우, 요거 하러 가야지. 2015년도에 2015년도 12월에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한번 했었어요. 이때 금리가 얼마인지 아세요 여러분들? 이때 2.8에서 2.9였어요. 별일 안 일어났어요. 요런 흐름 정도? 요런 하락 정도 보이고 다시 쭉쭉 올라갔어요. 그리고 2018년도에 어떻게 됐어요? 900포인트 갔잖아요 코스닥. 근데 지금 우리가 1.4, 1.5 그러니까 1.4, 1.5를 완전하게 뭐 걱정하지 말자 이런 게 아니라 예전에 비하면은 절대적인 수치만 보면 되게 낮은 수준이라는 거 아직도. 금리가 올라가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안 돼요. 지금 경기 회복 속도가 빠르다니까요 지금. 생각보다 코로나로 1년 날려먹은 그 글로벌 기업들이 회복 속도가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만큼 더 빨라요. 그걸 압도해요 그거를. 그럼 금리 올라가는 건 당연해요. 인플레이션 우려? 인플레이션 될 수 있지. 인플레이션 우려가 있으니까 금리가 올라가는 거니까. 그럴 수 있어요. 금리가 막 한 달, 한 두 달 동안 50bp 정도 올라간 게 08년도 서프라임 모기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08년도 이때 시장 난리 났을 때, 세계가 망했을 때, 이때 이후로 50bp 이상 올라간 이 지금 몇 년이야? 12년, 13년 동안 50bp 이상 올라간 게 몇 번 없어요, 사실. 4번 정도 있어요, 4번 정도. 그러니까 이 둘, 셋, 13년 동안 4번에 있었던 일을 가지고 지금 상황을 일반화하기에는 굉장히 오류가 있다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금리 인상? 될 수 있어요. 뭐 금리 인상 될 수 있죠, 당연히. 경기도 좋아지고, 회복 속도도 빨라지고, 실업률도 낮아지고, 새로운 산업이 시작되고, 금리 올라갈 수 있지. 경기가 회복되고 새롭게 산업이 개화되는 시기면 금리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건 금리 인상 때문에 무서워하는 게 아니에요. 냉정히 보면 변동성 때문에 무서워하는 거예요. 변동성 때문에. 여러분들 예전에는 지수가 뭐 하루에 2% 3% 빠지는 게 사실 그렇게 흔한 일은 아니었어요. 정말로. 지금 거의 뭐 한 달 사이에 막 3% 빠졌다가 2.7% 올라갔다가 2% 빠졌다가 2.5% 빠졌다가 3% 올라갔다가 다음날 3% 또 빠졌다가. 뭐가 무서운 거냐면 걷잡을 수, 내가 이거 예상을 할 수 없게 움직이는 거. 예상할 수 없게. 랜덤워크. 술 취한 사람들이 걸어다니는 것처럼 이렇게 움직이는 거. 술 취한 사람이 술 취해가지고 길 돌아다닐 때 이 사람이 걸음걸이가 왼쪽으로 2발 갈지 오른쪽으로 1발 갈지 오른쪽으로 2발 갈지 예상할 수 있나요? 아무도 예상할 수 없죠. 지금 1.5% 지금 미국 금리 얘기 나오잖아요. 1.5%가 뭐냐면 이 코로나가 본격적으로 터지기 전에 미국 금리가 1.5%였어요. 그 독일하고 일본은 2월 초 한 달 전에 코로나 전 금리로 회복을 했어요. 미국은 이제 올라온 것 뿐이에요. 그냥 2020년 초 여기였던 금리가 2021년 3월 그냥 약세인 구간, 경제가 안 좋았던 구간을 지나서 그냥 원래 자리로 돌아온 거예요. 그냥. 근데 시장에 돈이 많이 풀리니 무섭다? 아니면 시장에 돈이 풀려가지고 주가가 오를 때는 이런 말 하나도 안 하더니만 왜 시장 올라가가지고 괜히 그냥 시장 올라가니까 시장 너무 많이 올랐다고 말씀드리면 금리는 올라갈 수 있어요. 왜? 경기 회복 속도가 빠르니까. 근데 속도 조절은 어느 정도 나올 것 같아요. 급하게 올라가거나 막 급하게 이러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또 더 약간 좀 자괴감 드는 말 한마디 더 드리면, 금리가 이렇게 변동성이 심하고 지수가 2% 빠졌다, 3% 올라갔다, 2% 빠졌다, 2% 빠졌다, 1% 올라갔다 하는 시장에도 올라가는 종목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금리가 올라가든 말든 상관없다 라는 건 아니고, 금리가 올라가더라도 올라가는 섹터가 있다라는 거예요. 연기금들이 22조를 더 매도 쳐야 된다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연기금들이 사는 종목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저도 느꼈고 주식 하시는 분들도 최근에 아마 느끼셨을 거예요. 아, 뭐 이렇게 재미가 없냐. 아, 뭔가 시장이, 반갑습니다, 왜 이렇게 재미가 없냐. 그렇게 느낄 것 같긴 해요. 그러면서 멘탈이 더 무너질 것 같기도 해요. 남들은 3천선에서 계속 있으면서 지수가 그렇게 많이 빠지는 게 아니다, 다만 변동성이 심할 뿐이다 라고 얘기는 하는데, 응? 지수 많이 빠지는 거 아니에요, 변동성만 있을 뿐이 하는데 왜 내 종목은 그렇게 많이 빠지냐 이거죠. 내가 뭐 한 5종목 살았는데 뭐 하나같이 다 빠진대, 다 빠지고 있어. 왜 그럴까요 이거? 시장 트렌드를 못 읽은 거예요. 약간 이런 느낌이죠. 겨울에, 저번 겨울에 유행했던 게 뭐죠 여러분들? 롱패딩이 유행했죠. 롱패딩, 막 발목까지 오는 패딩들 있잖아요. 근데 나 혼자 쇼패딩 사 입고 있는 거야. 허리까지 오는 거. 배는 나왔는데, 배는 차가워. 다른 사람 다 롱패딩 입고 무릎도 안 시리게 막 패딩 입고 다녀. 나 혼자 쇼패딩 입고 있는 거. 조금 더 재미없는 얘기 해드리면은, 여러분들이 뭔가 내가 나름 분산 투자를 잘 해놨다고 생각하는데 시장 탓만 하고 있는 분들도 계실 거고. 네. 그런데 요번에 2월달에, 지금 2월 끝났잖아요. 3월 4일이잖아요 2월달에 산업통상부에서 수출 지표가 나왔어요. 여러분들, 과연 우리나라가 수출을 얼마나 잘하고 있냐. 굉장히 중요하겠죠 우리나라한테. 우리나라 수출 산업이 굉장히 많으니까 만들어서 팔고 이러잖아요. 지금에야 이제 뭐 새로운 기업들이 해외에 진출하고 해외에서 그 거점을 놓고 공장을 짓고 있지만, 그렇지만 많은 기업들이 우리나라 안에서 공장에서 뭘 만들어서 파는 제조업이 굉장히 많잖아요.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올 2월달 수출 지표가 발표됐는데 2020년 2월달이랑 비교했을 때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10% 증가했어요. 10% 전년 대비. 경제 망한다? 수출이 10% 증가했어요. 근데 휴일 같은 거 다 빼고 그냥 계산하면은 몇 프로 증가할게요? 26% 증가했어요. 우리나라 망한다는 소리가 나올 수가 없다니까요 여러분들. 기업들은 펀더멘털이 훨씬 더 강해졌고, 그리고 뭐 코로나라는 극단적인 상황을 겪으면서 위험 관리도 굉장히 잘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사실 기업들이 체력이 굉장히 좋아진 거예요 여러분들. 그 펀더멘털을 갖고 있는 기업들은 최근에 시장 흔들려도 안 빠졌었어요. 수출이 전년 대비해서 단순해서 비교하면 10% 올랐고, 디테일하게 날짜 딱 맞춰서 하면 26% 올랐어요. 26%. 그러면은 그렇게 되니까 기업들이 뭐예요? 수출이 잘 되니까 여러분들. 기업들이 수출을 잘해요. 수출이 잘 돼. 어서오세요. 수출이 잘 돼. 그럼 뭐예요? 그 다음에 하는 게 뭐예요? 더 잘 팔아야지. 야, 코로나 대비해서 작년 2월달보다 26%나 올랐네 수출 지표가. 더 잘 팔려면 뭘 해야 돼요? 공장을 더 늘려야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이 뭐 하고 있어요? 해외에 공장 짓고 우리나라에 공장 짓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랑 해외에 대부분의 지표를 선반영할 수 있는 게 설비 투자예요 여러분들. 제가 많이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기업들이 막 땅 파서 뭐 장사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유니세프도 아니고 봉사단체도 아니잖아요. 설비 투자 한번 들어가면 기본 뭐 대기업들 막 조 단위로 투자하고, 그냥 일반 기업들도 몇십억 몇백억씩 투자해요. 근데 그 똑똑한 기업들이 투자 대비 효율이 안 나오는데 그걸 투자를 할까요? 안 하거든요. 수출 잘 되는 거 보고 전망 좋으니까 더 잘 팔아야지, 물 들어올 때 노져야지 하면서 설비 투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 SDI가 헝가리에다 1조 투자하는 거예요. 1조 공장 증설하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 디스플레이가 3년 만에 공장 라인 증설하잖아요 이번에. 에코프로 BM 2차전지 관련 양극재 관련주죠. 그냥 유럽 진출해요 이번에. 포스코 케미칼 뭐예요? 전남이랑 포항에 공장 또 지어요. 죽는 소리 할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기업들이. 다 떠나서 기업이 물론 뭐 잘 안 되는데 이럴 때일수록 공격적으로 투자해서 잘 돼야 돼 라고 하기에는 이미 코로나 때 체력이 많이 깎였어요. 지금 설비 투자하는 애들은 거의 두수 세수 앞을 내다보고 투자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려요. 삼성 디스플레이가 3년 만에 투자한다니까요. 3년 만에. 삼성 SDI 여러분들 기사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언론에서 엄청 깠어요. 삼성 SDI. 야 2차전지 전망 좋다는데 니들 투자 안 하고 뭐하냐. 저번주에 뭔 얘기 나왔어요? 1조 투자하겠다고 바로 나왔죠. 얘네들이 뭐 열받아가지고 감정적으로 나 건드려? 나 보여줄게 1조 투자할게 이렇게 할까요? 안 한다니까. 그렇게 다 계획이 있는 거예요. 얘네들. 저번 달 그러니까 1월 말 2021년 1월 말 기준 2월 말 한 달 지났죠. 1월 말부터 2월 말까지 한 달 지났죠. 우리나라 전체 산업들의 설비 투자가 2020년 1월달 그리고 2021년 1월달 1년 지났거든요. 1년 지난 대로 1년 지난 거 기준으로 우리나라 설비 투자 얼마나 늘었을 것 같으세요? 20% 늘었어요, 여러분들. 아까 수출 몇 프로 늘었다고 그랬죠? 26% 늘었다고 했죠. 그게 준하게 가는 거예요. 경기는 잘 돌아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종목 잘못 산 사람들만 뭔가 경제가 잘못되고 있을 거야. 응?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표, 여러분들 인터넷 들어가면은 산업통상부 이런 데 지표 다 볼 수 있어요. 20% 늘었고, 이것도 반도체가 많이 빠진 거예요. 반도체가 그 설비 투자 많이 빠졌는데 20% 증가한 거예요. 반도체는 거의 기본으로 깔고 간다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반도체 종목 잘만 샀으면은 요번에 1, 2월달 시장에 별로 안 빠졌어요. 디스플레이 종목 잘만 샀으면 1, 2월달에 안 빠졌어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종목 중에 빠진 거 보면 거의 대부분 바이오일 거예요. 바이오. 1월부터 주구장창 빠졌다는 거 다 바이오일 거예요. 와 씨, 1월달에 시장 이렇게 올라가는데 내 종목 왜 빠지는 거야? 바이오네? 이걸 거예요. 코로나 관련주네? 이걸 거예요. 저 유튜브 채널 잘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포스트 코로나 준비해보자 라고 하면서 올렸던 영상이 종목이 딱 하나 있어요. 현대백화점. 그러면은 민간 소비가 늘어났냐? 그건 아니에요. 사람들이 돈을 잘 쓰고 많이 쓰고 돌아다니면서 쓰냐? 아니에요. 어서오세요. 왜? 아니 작년 12월 달까지만 해도 확진자 1000명씩 나왔는데 무슨 민간 소비가 어떻게 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대백화점이 이번에 여의도에서 더 현대라고 해서 백화점 하나 크게 열었잖아요. 현대가 바보라서 그거 열까요? 얘네들은 더 나중을 보는 거예요. 한 분기, 2분기 더 뒤에를 보는 거예요. 기업들은. 주식도 똑같아요. 미래에 있을 프리미엄을 지금 땡겨봤거나 미래의 프리미엄을 보고 내가 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요, 주식을 때? 와, 씨, 뉴스 나왔네? 어제 포스코 사신 분도 있을걸요? 야, 포스코 호수 샀는데 그게 잭팟 대박이라더라. 그죠? 오늘 무슨 얘기 나왔어요? 아르헨티나 염호같이 뻥튀기고. 뉴스 보고 사면 안 돼요, 여러분들. 요즘 배 나온 아저씨가 어디 실적이 오른다더라. 그런 거 사면 안 돼요. 준비해야 돼요. 미리 준비해야 된다는 건 시간 투자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내가 10kg짜리 아령을 들고 싶은데 5kg짜리도 안 해봐놓고선 갑자기 내가 10kg짜리 들으려고 하니까 들리냐고요. 안 들린다니까요. 5kg도 들리고 내가 5kg는 드는데 10kg는 어떻게 들까? 좀 더 무거울 텐데 이렇게 들까 저렇게 안 하잖아요. 잘. 민간 소비는 당연히 안 늘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시장이 뉴스에서 어느 날 갑자기 민간 개별 소비가 줄어들었다, 반등을 안 한다. 반등 안 하지. 왜냐면 12월 달까지 확진자 1000명이었고 지금 3월 말이어서 1분기 아직 결산도 안 나왔는데. 근데 시장은 재밌죠. 근데 시장은 이미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하고 있죠. 야, 확진자 미친듯이 많이 나왔는데 주가는 올라가고 있었어요. 이때부터 한 분기, 두 분기를 더 미리 생각하고 체크하고 이런 사람들만 약간 어떻게 보면 달콤한 이걸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서 똑똑한 사람들은 저가에 잘 사가지고 뉴스에서 막 신났다, 실적이 엄청 낮다더라. 그리고 또 아까 카페에서 그 아주머니들처럼 야, 뉴스에서 이거 좋다더라. 그리고 사놓고서 빠지면 뭔 얘기하죠? 주식하면 패가망신한다고. 잘못해놓고서 잘못하고 있으니까 잘못된 결과가 나오는 걸 받아들이지 않고 남 탓을 하는. 미리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를 많이 하고 있어요, 시장은. 하이트진로도 아마 이렇게 가다가 이런 상황인 것 같던데. 하이트진로도 여러분 여기서 실적 좋다고 엄청 많이 얘기 나왔어요. 어닝 서프라이즈에 취하다 이런 얘기 기사 나왔었다니까요, 실제로. 10년 전 주가 되찾은 하이트진로. 뉴스 여기서 다 해놓은 다음에 지금 거의 반년 동안 밀어버린 거예요. 나는 여기서 뉴스 보고 샀는데 이제 내 매수가 올라오고 깔짝깔짝 대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내 잃어버린 6개월은 누가 보상할 건데? 그냥 뉴스 보고 사가지고 그냥 좋다더라 해서 산 사람들은 6개월 동안 그냥 이러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꼭 아직 뭔가 뉴스에 안 나왔는데 나올 법한 그런 것들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 지금 여러분들 뭐 기사 뉴스 보면은 뭐 외국인들이 팔고 외국인들이 순매도 치고 있다, 뭐 기관들이 매도하고 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들?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왜 팔까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개인들이 사줘서 파는 거예요, 지금. 이때다 싶어서 파는 거예요, 지금. 야, 예를 들어서 뭐 카카오 하는 거 볼까요? 야, 예전에 뭐 언택트 끝났다, 뭐 언택트 끝났다, 개뿔 50만원 갔는데. 이러면서 연기금들이 계속 팔고 있잖아요, 지금. 왜 팔죠? 야, 2차전지 좋다더라, 80만원 신고가다, 100만원 가자. 제가 이거 SDI 영상 찍을 때 분명히 말씀드렸을 거예요. 지금 리포트에서 100만원 얘기 나온다고. 2주 동안 앞자리 6으로 바뀌었어요. 이거 누가 사줬어요? 이거 누가 샀어요? 개인들이 다 사줬어요, 이거 지금. 여러분들 주변에 여러분들 어떤 종목을 갖고 있는데 그거 막 살라 그래. 지인이 주식 잘 오래 안 하고 하신 분들이 절대 사지 말라고. 아무것도 모르는 개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이 유입됐죠. 뭐 고객 예탁금이 얼마로 늘었다니, 뭐 시장에 들어오는 돈이 얼마라더니. 개인 투자자 돈 싸들고 주식시장에 들어오니까 외국인들이 거기 맘 놓고 막 파는 거예요. 외국인들이 여기 조금 고점이라서 좀 팔고 싶은데 이거 누가 사주지? 아무것도 모르는 개인들이 와가지고 좀비처럼 와가지고 다 사주는 거예요. 그럼 거기다 그냥 다 파는 거예요, 외국인들. 그래 놓고선 주식하면 안 돼. 주식하면 우리 이혼이야. 집에서 나가. 주식하면 패가망신 한다는데 우리 아빠 못 봤어? 막 이러면서. 왜 당신까지 그래?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명확하게 올바른 투자 습관도 없는 상태에서 돈 싸들고 뛰어들었는데 안 되니까 주식하면 망한다는 소리 나오는 거예요. 주식 매수하는 것도 내가 매수하는 거고 매도하는 것도 내가 매도하는 거고. 그죠? 조금 냉정할 필요는 있어요, 최근 시장은. 내가 진짜 매수하기 전에 말씀드린 대로 내가 이거를 사는 이유가 과연 뭐지? 시장에서 굉장히 관심을 받고 있는 건가? 과연 내가 사는 게 맞는 건지? HMM은 제가 맨날 말씀드렸는데 VIP분들은 맨날 HMM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막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내가 매수할 때 왜 매수하는지. 어서오세요. 왜 매수하는지. 최소한 근거 3개가 없으면 매수하면 안 돼요. 예전에 뉴스 나올 때 사니까 주가가 빠지더라. 그럼 난 당장 뉴스가 막 쏟아질 때 사지 말아야겠다. 야, 악재가 뜨더라. 실적 안 좋다더라. 역대 최악이라더라. 근데 또 반대로 생각하면 지금이 최악이니까 지금이 저점이지 않을까? 한번 해볼까? 완전 시장에서 안 좋다고 말할 때가 되게 저점이었던 경우가 많네. 이런 경우 굉장히 많아요. 시장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사실. 우리가 뭐 연기금한테 금감원 앞에 가고 뭐 국민연금 관리공단 가가지고 피켓 들고 시위해가지고 너네 왜 자꾸 파냐, 빨리 사라 라고 한도 걔네들이 사나요? 안 사요. 우리가 그런 정보 진짜 많아요. 어닝쇼크인데 주가 올라가는 것들 안 사요. 연기금들이 우리가 피켓 들고 가가지고 야 빨리 사, 너네 뭐하냐, 계란 던지고 돌 던지고 해도 살까요? 걔네들이 안 산다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컨트롤할 수 있는 건 여러분들 손가락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돈하고. 내가 종목을 잘 샀으면 펀더멘탈에 문제가 없고, 사람들이 죽어 나가는 소리 하면 속으로 쾌재를 부르세요. 예스! 개인들 죽어 나간다. 나만 살아남아야지. 그럼 살아남을 수 있어요. 개인들이 다 죽는다고 난 빨리 팔아야겠어, 안 되겠어, 나 이제 그만해야 될 것 같아. 그럴 때 여러분도 나도 그만할래, 큰일 날 것 같아. 그럼 같이 망하는 거야. 제가 VIP 방송에서 맨날 말씀드렸잖아요. 매수하기 제일 좋을 때가 언제냐고. 그죠? 개인들이 죽는 소리 할 때가 저점이에요, 여러분들. 개인들이 못해먹겠다, 난 죽었다, 나는 깡통이다, 나는 그냥 못해먹겠다 할 때가 저점이에요, 여러분들. 저 오늘 이데일리 가서 그 말했어요. 피가 낭자할 때 사야 된다고. 그러니까 앵커분이 미친놈 쳐다보시 보더라고요. 아무 생각 없이 사면 안 돼. 아무 생각 없이. 지금 피범벅 아니에요. 몸 피범벅. 지금 살만해요. 지금 숨쉴만 해요. 더 죽어야 돼요, 진짜로. 지금 나쁘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하루하루 보면은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보이죠, 사실. 하루하루 보면은. 근데 1월부터 2월달 보시면 그냥 박스권이에요. 하루 이틀 빠지면 반등, 또 하루 이틀 줬어요. 하루 빠지면 하루 반등 주고, 하루 빠지면 하루 반등 주고. 지금도 높다고요? 높을 땐 높다고 못 사고 빠질 땐 더 빠질 것 같아서 못 산다고 하면 주식 언제 사야 돼요? 안 그래요? 전 그렇게 생각해요. 들어가세요. 여러분들이 가셔야 제가 꺼요. 고생했습니다. 꺼야지 이제.